예, 집중 분석입니다. 최근 경기 회복 국면에 진입을 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계속되고 있고 또 금리 상승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자산 배분 측면에서 어떤 전략이 유효한 건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신증권 조승빈 자산 배분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여쭤보세요. 여러 곳에서 인플레이션 징후가 나타나고 실제로 이 자산 가격도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현재 상황부터 어떻게 정리하고 계신지 체크해 주시죠. 사실 지난 1, 4분기에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좀 높아졌습니다. 사실 연초에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0.9%대에 불과했었는데 지난 1, 4분기에 1.7%대까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 과정에서 언론에서는 이제 금리 상승의 이유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투자자들 역시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말이 안 나왔을 뿐이지 물가 관련 지표는 계속 올라오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주요국의 물가 지표의 저점 역시도 작년 5월이었었고요. 그 이후에 계속 조금씩 올라오고 있었고 인플레이션이 올라오는 과정을 좀 돌이켜 보면은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워낙 이제 정부와 중앙은행이 대규모의 유동성을 좀 공급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경기 회복으로 좀 이어지면서 급락했던 원자재 가격도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좀 높아졌는데 특히 지난주만 놓고 봐도 구리가 이제 $10,000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이제 기록을 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고요. 구리뿐만 아니라 옥수수나 철강석 그리고 목재라든지 이런 다양한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지표는 올라올 가능성이 높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주에는 미국하고 중국의 물가 지표가 좀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특히 또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지난 3월에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을 했는데 이번 주에 발표될 4월 지표 같은 경우는 3.6% 상승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그 수치 자체는 이제 2011년 9월 이후 최고치이기 때문에 또 이제 투자자들은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걸로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글로벌리 전 세계적으로 이제 물가 지표에 영향을 주는 중국 생산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도 지난 3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4.4% 상승을 했지만 이번 주에 발표될 4월 지표 같은 경우는 전년 동월 대비 6.5% 상승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가 지표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또 상회할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물가 지표가 또 발표가 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작년 3월, 4월에 워낙에 원자재 가격이 급락을 했었기 때문에 그 기저효과 로 인해서 물가 지표의 상승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라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다 예상이 됐었던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연준을 비롯한 중앙은행들 역시도 계속적으로 물가에 대해서 일시적이다 얘기하고 있는 이유 역시도 이런 기저효과에 기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저효과는 점차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워낙에 빠르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승세가 지속이 된다면 연말로 갈수록 다시 또 물가에 대한 우려는 높아질 수 있다는 부분들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곡물 가격도 말씀 주셨지만 세계 식량 그 가격 지수 보면 거기 안에 있는 모든 품목이 다 올라가고 있어요. 요즘 설탕 가격까지도 치솟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인플레이션은 양가적인 측면이 있죠.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미국 연준도 사실 인플레이션을 의도적으로 올리는 그런 모습인데 이게 과하게 좀 가파르게 오른다고 하면 금융 정책의 정상화를 건드리는 이슈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인플레이션 시대가 온다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물가가 높아지면 금리가 따라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리는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중금리 말씀하시는 네. 거죠? 예. 하지만 이제 항상 이제 그 어떤 물가 관련해서 나오는 자료 화면들을 보면은 돈 보따리를 싸들고 가서 이제 조그만 물건 하나 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물가 상승이라는 말만 나오면 투자자들이 좀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물가 상승이 꼭 그렇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는 물가 상승은 자연스러운 현상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원자재나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해주는 지표가 될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렇게 경기가 뒷받침되는 가운데 물가가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실물 자산에 대한 투자 수요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물가 상승이
어떻게 보면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의 상승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든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는 실물 자산의 가격이 가만히 있어도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이나 부동산, 원자재 같은 이런 실물 자산에 대한 투자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 회복이 뒷받침된다면 이런 위험 자산의 가격 상승 추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경기가 중요한데 경기가 안 좋아지는 국면에서 나타나는 물가 상승 국면 어떻게 보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국면은 사실상 경기에는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최악이죠, 사실.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난다면 금이 가장 유명한 투자 자산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실 금은 많이 거론은 안 되던데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금보다는 뭐 주식, 부동산 네네, 이런 쪽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원자재 네네. 이런 거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씀 듣고 보니까 지금 원자재 가격은 더 오를 가능성을 열어두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네. 원자재에 직접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실까요? 일단은 작년부터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오는 과정을 놓고 보면 일단 작년에 글로벌 제조업 경기가 굉장히 빠르게 살아났었습니다. 이미 지금 현재 글로벌 제조업 경기만 놓고 봐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이미 넘어섰고요. 이제 정고점을 향해서 좀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조업 경기가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조업 경기가 좋아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생산을 많이 늘린다는 얘기인데 그 과정에서 원자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원자재 수요를 뒷받침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원자재 안에서도 저희는 이제 이런 제조업 경기에 좀 필수적으로 필요한 산업용 금속들, 특히 이제 구리 쪽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경기 회복에 굉장히 필요한 자원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또 그 과정에서는 또 그린 뉴딜이나 신재생 에너지 같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리가 굉장히 많이 그 분야에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 수혜까지 기대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구리는 충분히 상승 추세 유지 가능하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원자재에 투자를 한다면 지금이라도 가장 유망하게 볼 만한 거는 구리? 네, 구리로 구리로 꼽아주셨습니다. 지금 구리 가격 톤당 $10,000 돌파했죠. 네, $10,000 최고치인데 돌파했고요. 네, 더 간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리고 조금 전에 화면에서는 옥수수 나왔는데 옥수수는 어떻게 보세요? 농산물 가격이 최근에 지금 생산 쪽 측면에서 좀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좀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예. 저희는 조금 최근에 좀 급등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좀 조정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조업 경기와 맞물려 있는 구리를 가장 유망하게 보셨고요. 주식시장도 뭐 연동된 종목들도 많이 있을 거고요. ETF 등등의 간접 투자 방식도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구리 ETF 쳐도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이제 부동산 말씀을 주셨고 사실 미국에서는 리츠 투자가 지금 열풍이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 인플레이션 과정에서 이제 실물 자산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면 결국 리츠 역시도 부동산 실물 자산을 가지고 이제 하는 이제 회사기 때문에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산 가격의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물가가 상승하는 과정에서는 임대료나 이런 부분들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츠 쪽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부동산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결국 대출 금리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 금리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대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면 그때는 조금 위험해질 수 있다고 보긴 하지만 현재 경기가 회복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최근에 대출 금리가 올라오는 정도는 아직은 부담될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직 우려할 만한 시점은 아니기 때문에 리츠에 대한 관심 계속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리츠 안에서도 다양한 섹터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저희는 좀 전통적인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리츠들, 그러니까 리테일이나 오피스 그리고 주거 관련 리츠에 좀 더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리츠라고 하면 임대사업 등등을 회사가 해서 그거 수익을 같이 이제 맞습니다. 지분 가지고 있는 분들이랑 나누는 그런 방식인데 리츠 투자도 괜찮고 이제 부동산과 주식에 대해서 늘 이제 끊임없는 고민이에요. 이제 현금이 계속 가치가 떨어지고 이 자산 가격 다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이걸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 될까라는 고민 가운데 부동산으로 더 비중을 늘려야 되는 건가, 주식으로 더 늘려야 되는 건가에 대한 고민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사실 그것도 사실 저희가 판단할 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같이 오르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되면 또 같이 빠지게 되는 그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선택이 사실상 조금 망설여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일단 경기가 뒷받침이 되고 이제 물가가 올라오는 국면이라면 좀 더 이제 실물 쪽에 가까운 투자 자산이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주식보다는 부동산이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식 안에서는 그런 실물 쪽, 원자재라든지 이런 쪽에 좀 더 비중이 높은 그런 주식들이 물가 상승 국면에서는 충분히 더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한쪽만 보자라는 투자 방식은 지금 흐름상 맞지는 않은 것 같고 주식과 부동산 비중적인 측면에서는 부동산이 조금 더 매력적이지만 주식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주식 관련해서는 원자재 관련 기업들 살펴보자라는 부분. 인플레이션 해지 관련해서요. 이제 채권 투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여쭈고 계세요. 아무래도 이제 금리 상승기이다 보니까 앞서서 말씀 주셨지만 금리 시중금리는 벌써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채권 투자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 물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이제 금리가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금리가 올라온다는 얘기는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물가 상승 국면에서는 채권의 비중을 줄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금리 변화에 따라서 가격이 좀 더 예민하게 움직이는 장기채는 좀 비중을 줄이고 단기채 중심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물가 상승분만큼 원금이 조정이 되는 물가 연동 채권 같은 경우는 좀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물가 상승 국면에서 이제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는 신흥국 경기가 항상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또 이제 원자재 상승 이런 흐름 역시도 신흥국 경기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흥국 채권은 좀 더 투자 기회가 좀 남아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채권 안에서도 회사채 같은 경우는 기업 실적이 워낙에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플러스 될 수 있는 요인들도 남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채권 금리 시중 금리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서 가격 메리트가 점차 높아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지금 당장의 경기는 좋지만 향후에 이제 경기 과열이나 아니면 경기가 좀 안 좋아진다는 신호가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확실히 국채 중심으로 이제 조금 관심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 국채 중심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경기 과열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경기 둔화 국면에서의 리스크를 충분히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미국 국채가 가장 좋기 때문에 경기 과열 신호가 나오게 되면은 미국 국채에 관심을 가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추천을 드립니다. 해지 차원에서 본다면 국채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을 기울이자.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오늘 방대한 분량을 말씀 주셨잖아요. 좀 정리해서 주의할 점도 있다면 언급해 주시겠습니까? 네, 물가 상승은 결국에는 경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경기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물가 상승 같은 경우는 크게 우려할 만한 부분들은 아니고요. 그 과정에서는 원자재나 부동산, 주식 이런 위험 자산의 가격 상승 추세도 충분히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제 물가 상승이 계속되고 그리고 경기가 과열된다고 한다면 결국 중앙은행의 정책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그 시점은 굉장히 상당 기간 남아 있다고 보고 있지만 그 과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부채에 대한 부담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경기가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그 국면에서 가장 부각받을 수 있는 자산은 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은 조금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대신증권 조승빈 자산배분 팀장과 함께했고요. 출발 성공 투자도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